옛날 옛적 굴산의 아름다운 바다 근처에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평화롭고 자연의 아름다움이 가득했지만 주위의 바다에는 신비로운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바닷속 깊은 곳에는 전설 속의 용이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용은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지 않았지만 아무도 감히 그 존재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을에는 소녀 하나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하영이었습니다. 하영은 호기심이 많고 모험을 좋아하는 소녀였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전설의 용에 대해 알고 싶어 했습니다. 어느 날 하영은 결정했습니다. 용이 산다는 그 바다로 여행을 떠나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영은 일찍 아침 일어나 바다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바다 옆에 절벽에 도착해 바다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바닷바람은 시원하였고 파도 소리는 그녀에게 마치 용을 찾아가라는 응원처럼 들렸습니다. 용기가 솟구친 하영은 작은 배를 타고 조심스럽게 바다로 나갔습니다. 바다 한가운데로 나간 하영은 물속에서 반짝이는 빛을 발견했습니다. 그 빛은 그녀를 바다의 깊은 곳으로 초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용의 전설이 떠오르자 하영은 두렵기도 했지만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그 빛을 따라 더 깊이 갔습니다. 마침내 하영은 바닷속에서 놀라운 장면을 마주했습니다. 커다란 바위가 있었고 그 바위 주위로 아름다운 무지갯빛 비늘을 가진 용이 유유히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하영은 숨을 멈추고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용은 하영을 발견하고는 놀랍게도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용의 눈은 맑고 친근하였으며 하영은 용과 친구가 될 수 있으리라는 묘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용은 하영에게 다가와 사랑의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과거의 용들이 인간들과 함께 평화롭게 살았던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의 욕심으로 용과 인간의 관계는 험악해졌고 이제는 이렇게 숨어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영은 용과 이야기를 나누며 두 생명 간의 우정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마을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바다 소경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두려움보다는 용과의 아름다운 우정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게 되었고 오랫동안 잊고 지내던 자연과의 상생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하영은 간간히 바다를 찾아가 용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지며 울산 바다의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 하영과 용의 이야기는 인간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세상을 꿈꾸게 했고 울산은 그 전설 덕분에 더욱 풍요롭고 평화로운 곳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아름다운 자연과 평화로운 농촌 마을이 있는 한국의 예산의 황금다리라는 신비로운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다. 이 다리는 특정한 날 밤에만 모습을 드러내며 다리를 건너는 사람에게 특별한 축복을 내린다는 이야기였다. 마을 사람들은 이 다리를 찾기 위해 숱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황금다리는 어둠에 가려져 쉽게 나타나지 않았다. 예산 마을에는 호기심 많고 두려움을 모르는 소년 민수가 살고 있었다. 민수는 어려서부터 할머니로부터 황금 다리의 전설을 듣고 자랐으며 어느 날 그것을 찾아내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어느 날 밤 보름달이 뜨고 마을이 고요해지자 민수는 자신의 친구인 바람을 통해 신호를 받았다고 느꼈다. 그리하여 그는 노을빛을 따라 산길을 올라갔다. 어느새 산 정상에 도착한 민수는 달빛 아래서 반짝이는 강을 발견했다. 그 강 위에는 크고 멋진 황금빛의 다리가 놓여 있었다. 민수는 숨을 죽이고 다가가 다리를 건너기 시작했다. 다리의 중앙에 도착하자 갑자기 강물이 맑게 갈라지며 예쁜 무지개가 솟아올라 민수를 감싸고 각종 전설 속의 동물들이 나타나 그를 환영했다. 말 없는 동물들은 그에게 눈길로 다리를 건너가라고 격려했다. 다리의 끝에 다다르자 민수는 찬란한 빛이 뿜어져 나오는 신비로운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을 상징하는 황금 씨앗 한 알이 있었다. 민수가 씨앗을 손에 들자 다리가 천천히 사라지기 시작했으며 주변의 동물들도 웃으며 작별을 고했다. 민수는 씨앗을 꼭 쥐고 마을로 돌아왔다. 민수가 마을로 돌아온 날부터 예산에는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사시사철 꽃이 피고 작물들이 튼튼하게 자라 예산 주민들은 매일 풍요로운 수확을 거둘 수 있었다. 민수는 자라면서 다리와 씨앗의 비밀을 되새기며 마을의 이야기를 후대에 전하기로 마음먹었다. 전설은 이렇게 민수와 함께 이야기를 들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았다.
민수는 어른이 된 후에도 축복받은 예산의 넓은 땅과 그 전설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행복한 삶을 살았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아주 먼 옛날 한국의 아름다운 아산 지역에 한 마을이 있었어요. 이 마을은 산과 강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주민들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평화롭게 살고 있었답니다. 어느 날 이 마을에 특별한 소년 이름은 하늘이 있었어요. 그는 유난히 밝은 모습으로 언제나 미소를 띤 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었어요. 하늘은 마을에서 가장 큰 강인 아산천을 무척이나 좋아했고 강 주변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곤 했어요. 강 주변에는 전설이 있었는데 바로 강 아래에 용왕이 살고 있다는 이야기였어요. 마을 사람들은 용왕이 그들에게 풍요와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기에 그 누구도 강을 더럽히거나 해치지 않았죠. 하늘은 어느 날 우연히 강가에서 반짝이는 물체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것은 아름다운 비늘 모양의 귀걸이였어요. 하늘은 그것이 용왕의 것이라 생각하고 곧장 그것을 돌려드려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는 다음 날 새벽에 강가로 가서 귀걸이를 물에 던지며 용왕에게 소리쳤어요. 용왕님, 잃어버리신 귀걸이를 돌려드립니다. 그러자 강물에 조용히 일어났던 파도가 크게 일렁이며 한 마리의 거대한 용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용왕은 정말로 강 아래에 있었고 기특한 소년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하늘아, 내가 나의 귀중한 것을 찾아주었으니 너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무엇이든 이야기해보렴. 하늘은 잠시 고민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왕님, 저는 우리 마을 사람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더 오래 보고 싶어요. 이 강도 여전히 깨끗하고 이곳의 자연도 언제나 아름다웠으면 좋겠어요. 용왕은 하늘의 소원을 듣고 깊이 감명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약속하기를, 그래, 내 소원대로 마을의 풍요와 평화가 깃들어 영원토록 누리게 하겠다. 그리고 강물은 언제나 맑고 청명할 것이야 라고 하였죠. 이후로도 아산 마을 사람들은 용왕의 축복 아래서 행복하게 살아갔어요. 강물은 맑고 깨끗하게 흐르며 풍성한 생명을 품고 있었고 하늘 또한 마을을 위해 다양한 도움을 주면서 열심히 살았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도 아산 마을의 전설은 꾸준히 내려오며 사람들이 전해주는 이야기 속에서 하늘과 용왕의 우정은 언젠가 다시 만날 나를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예적 한국의 군산 지역에는 신비로운 바닷소리를 들려주는 고요한 해변이 있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매일같이 이 해변을 찾았지만 누구도 그 소리의 정체를 알지 못했다. 어떤 이는 그것이 바다의 요정이 부르는 노래일 것이라고 믿었고 어떤 이는 잃어버린 고대 문명에 영혼이 전하는 메시지라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이 해변에는 한 가지 규칙이 있었다. 해가 지기 전까지 꼭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었다. 만약 해가 진 후까지 머무른다면 그 사람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는 전설이 내려왔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녁 무렵이 되면 해변을 떠나기 일쑤였다. 어느 날 호기심 많은 소년 지혁이는 친구들과 해변에서 놀다가 그만 시간 가는 줄 몰랐다. 해가 저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그에게는 바닷소리를 좀 더 듣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다. 지혁이는 해변에서 조금 더 머무르기로 결심했다. 친구들이 모두 돌아가고 덩그러니 남은 그는 바다에 조금씩 져고 있는 태양을 바라보며 혼자 남았다. 바로 그때 지혁이는 이전에는 결코 들을 수 없었던 새로운 소리를 듣게 되었다. 그 소리는 마치 직접 그의 심장을 울리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그는 두려움보다는 호기심에 가득 차 그 소리에 근원을 찾기 시작했다. 어느새 주위는 어둑어둑해졌고 바다 안개가 그의 주위를 덮기 시작했다. 안개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형체를 따라가던 그는 커다란 바위 아래에 멈춰 섰다. 그곳에는 마치 작은 동굴처럼 보이는 숨겨진 터널이 있었다. 지혁이는 두려웠지만 본능적으로 그 터널 속으로 들어갔다. 점점 더 깊이 들어갈수록 소리는 점점 뚜렷해졌고 불가사의하고 아름다운 선율이 귓가에 맴돌았다. 터널의 끝에 다다른 그는 상상할 수 없는 장관의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보석처럼 빛나는 해양 생물들이 어우러진 새로운 세상이 그의 앞에 펼쳐져 있었다. 그곳의 중심에는 바다의 정령이 자리 잡고 있었다. 정령은 지혁이를 따스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그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전해 주었다. 너는 이곳까지 올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첫 번째 인간이다. 이곳은 바다의 지혜를 전달하는 장소이며 그 소리는 우리의 노래다. 우리는 너에게 이 바다의 비밀을 전수할 준비가 되어 있다. 하지만 대가를 치러야 한다. 다시는 인간의 세계로 돌아갈 수 없다.
지혁이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이곳에서 배울 수 있는 무한한 지식과 미지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을 이기지 못했다. 그는 바다의 정령과 함께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뒤로 군산 사람들은 다시는 지혁이를 볼 수 없었지만 밤마다 들려오는 신비로운 바닷소리는 더욱 아름다워졌다고 한다. 사람들은 그 소리가 지혁이가 정령들과 함께 부르는 노래라고 믿으며 그 소리를 통해 바다의 신비로움과 자연의 경의를 느낄 수 있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안동 지역에는 매우 지혜로운 학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학자는 그 지혜와 덕망으로 인해 마을 사람들로부터 무한한 존경을 받고 있었으며 그의 지혜로운 말씀은 멀리 떨어진 이웃 마을에까지 자자하게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이 학자는 신비로운 비밀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숲속 깊은 곳에 사는 호랑이와 친구 사이였다는 사실입니다. 아침에 해가 떠오르기 전에 학자는 늘 숲을 둘러보며 그의 호랑이 친구를 만나러 가곤 했습니다. 호랑이는 언제나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 둘은 함께 숲속을 산책하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학자는 호랑이에게 인간 세상의 이야기를 전하곤 했고 호랑이는 학자에게 산의 지혜와 자연 속의 소중한 비밀들을 알려주었습니다. 어느 날 안동 지역에 심상치 않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수년간 비가 내리지 않아 농작물이 자라지 않았고 사람들은 기근에 고통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마을 장로들은 학자를 찾아가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학자는 잠시 고민하더니 자신의 호랑이 친구에게 가서 조언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숲속에 들어서자 호랑이는 이미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학자는 마을의 상황을 호랑이에게 이야기했고 호랑이는 잠깐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산의 영혼들에게 가뭄을 끝내달라고 기도를 드리면 그들은 분명히 도울 것이다. 하지만 진정한 감사와 겸손한 마음으로 해야 한다. 학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호랑이의 말대로 산의 영혼들에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학자를 따라 감사와 겸손의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놀랍게도 그날 밤 오랜만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그 비는 며칠 동안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다시 농사를 짓고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안동 지역에서는 학자와 호랑이의 우정에 대한 이야기가 전설처럼 전해지며 그 지혜로운 우정을 기리는 축제가 매년 열리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전설을 통해 자연과의 조화 그리고 상호 신뢰의 중요성을 배웠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안동의 숲속 깊은 곳에서는 학자와 호랑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